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 사실 배터리 원자재 얘기입니다. 슈카님의 영상을 저도 봤고요. 사실 그 니켈 숏스퀴즈가 일어났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니켈 가격이 밈스탁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슈카님이 굉장히 재미나게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더 먼저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했으면 그렇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괜히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재밌게, 아마 제가 했으면은 좀 루즈하거나 이런 핵심을 잘 집어내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슈카님께서 그러면 한 얘기를 제가 재탕할 거냐? 제 특성상 그렇지 않죠. 저는 하지 않는 이야기를 잘 하려거나 아니면 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거를 하려고 하지, 남이 한 얘기는 웬만하면 다시 재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슈카님이 하지 않은 이야기와 그 뒷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역시 슈카님은 트레이더가 전공이시기 때문에 그런 숏스퀴즈에 대한 너무나 재미난, 저도 그냥 짤막하긴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중점이라면은 사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또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작하기 앞서 간략한 테슬라 뉴스를 조금 얘기를 하면, 이것도 눈이 안 갈래 안 갈 수 없는,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참 미친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걸 모집한 놈도 웃기고요, 이걸 실제로 하는 놈도,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이거 테슬라 스턴트라 그래서 LA에 이 언덕에 있는 한 공원에 이 테슬라 차를 급가속을 해서 점핑을 하는, 그러니까 테슬라 차를 날리는 그런 스턴트를 모집했고, 거기에 그게 또 그 응한 이 미친놈은 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래서 차를 날렸습니다. 그 언덕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샌프란시스코 그런 언덕에서 급가속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워낙 차가 출력이 좋다 보니까 그냥 하늘을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길가에 세워져 있는 차 몇 대를 박았고,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매우 무사하고, 거기 촬영하던 이 팀 중 한 명 차를 타고 도망갔고, 참고로 이건 모델 S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제 중요한 건 렌트카랍니다. 참 이런 미친, 저 돌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네. 고출력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 같은데, 제발 언덕에서 차를 이렇게 밟으면, 테슬라 차는 워낙 고출력이라서 이렇게 날아간다라는 점, 절대로 이러면 안 되고, 안전운전 해야 되고, 이런 거 나중에 FSD 베타에서 이걸 인지해서 너무 언덕이다 싶으면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모집한 놈이나 하는 놈이나, 진짜 모집한 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는 그렇게 미치지 않았답니다. 시도조차 하질 않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인식해서 좀 차가 그렇게 출력을 제한해 줬으면 하는 상황 인식,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 수도 있는데요, 다른 내연기관이나 다른 어떤 차는 이런 걸 제한을 부탁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용도로 써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 장면은 진짜 눈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이 니켈 숏스퀴즈, 그러니까 밈스탁 같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뭐 간략하게 중국의 그 니켈 광산 회사 회장, 돈도 많으신 분이 이 니켈 가격을 보니까 이거 이제 박스권이니까 이제 숏을 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소문 다 나서 롱 포지션 잡고 서로 싸움하다 전쟁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울었는지 아시겠고, 그러다가 이제 청산당해가지고 가격이 미친듯이 치솟아서 이분이 아주 공경에 처했는데, 슈카님 말은 이제 배를 짤까봐, 안 그러면, 왜냐면 배 째게 되면 그 중간 이제 JP모건이나 이런 파트너들이 그 돈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 되니까 거래를 정지시키고, 심지어 런던 마켓, 이 니켈이 커머디티가 걸어야 되는 런던 마켓에서는 유예해주고,
온갖 이거를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한 모든 플레이어들이 동원돼서 오히려 롱 포지션 잡은 사람들이 이제 열받게 되는 이제 고소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상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스탑과 AMC 사태가 아주 동일한데 다른 점은 기관이 죽을 것 같으니까 시장을 매니플레이트해서 146년 만에 이런 일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관이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는, 개인이 그랬으면은 그냥 박살나게 냅뒀을 텐데 씁쓸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된 데가 조금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건 니켈만 일어날 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예측하건대 니켈이 이게 또 한 번 슈팅할 확률이 있고요. 니켈뿐만 아니라 리튬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는데 이게 기술 배경이 뒤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그게 신기해서 하지 않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자분이 사실은 니켈 광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이런데 이미 니켈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숏을 걸었어도 돈도 많았겠다. 자기가 현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계산하에 한 거죠. 그리고 아무리 중국이 좀 그래도 어떤 마켓에서 거래가 되면은 그래도 상식선에서는 움직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배째일 것 같진 않았는데, 이분이 사실 배째일 조짐도 보였던 이유가 이 마켓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보면요, 지금 리튬도 그렇고, 리튬도 지금 중국에서만 지금 5배씩 뛰고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이게 모든 원흉은 전쟁 플러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유통망이 경색되는 바람에 일어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니켈도 다 같은 니켈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런던 마켓의 기준은 클래스 1 니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퓨리티, 배터리용 그레이드 니켈이 그러니까 야드스틱 같은 거죠. 그러니까 표준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애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부분은 어차피 스테인리스에 쓰이는 건데 니네 굳이 그 비싼 거 쓸 필요 없어, 그냥 싼 걸로 해도 충분하잖아? 그러면서 저가의 낮은 니켈들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대부분을 이게 장악을 하게 돼요. 그때는 전기차가 뭐 이렇게까지 뭐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자,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니켈,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에 특히 인도네시아 니켈이 많죠. 그런데 그 싼 니켈을 이제 시장에 퍼부으려고 했는데 그 포지션 청산에 대한, 거기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런던 마켓은 여전히 클래스 1 니켈, 아주 하이 퓨리티 니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질 떨어지는 니켈인데 이게 거래가 성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표준이 지금 모호해진 게 이 원흉을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더 촉발시키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변환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전부 다 반도체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다 비탄력적 상품들입니다. 가열하거나 화학 반응시키거나 재련을 하면은 당연히 클래스 1 하이 퓨리티로 갈 수 있죠. 근데 돈이 들고 요즘은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게 허가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생산자들이 힘들고, 그리고 워낙에 요즘 다이나믹하게 변하니까 별로 그런 거에 이제 시큰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냥 적당히 생산을 계속 하던 대로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막 넘실대고, 거기다가 지금 이런 기준까지 모호해지니까 이제 저 퀄리티를 이제 MPI라고 하는데, 그룹에서는 이걸 말레이시아나 웨어하우스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덤핑하려고 했는데 이게 맞아지지가 않아서 현재 원래가 아주 조그맸던 하이 퓨리티 니켈 시장은 전기차 때문에, 다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이 퀄리티를 요구하죠,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2030년에는 현재 니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막 그런 그래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막 블룸버그든 워싱턴 포스트든 이렇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각 나라의 생산량이라든지. 근데 각 나라별로 니켈의 퀄리티가 다 다르고, 그 원재료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이게 너무 다양하고, 각각 배터리를 생산할 때 나는 어디서 받아서 그거에 세팅해 놓으면은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걸 바꾸기도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그러니까 다 전부 비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가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나 시장에서 이거를 정립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니켈이라도
다 똑같은 니켈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이 빠져서 이걸 보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리튬은 또 뭐냐? 리튬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만 지금 리튬 카보네이트죠. 그러니까 탄산 리튬이라고 하죠, 한국어로는요. 이게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랑 하이니켈 배터리에 쓰는, 그러니까 똑같은 리튬을 쓰는데, 인산철은 좀 덜 떨어진, 그러니까 원재료, 이게 아까 니켈도 그렇고 이게 다 혼합물로 되어 있는 거를 재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 혼합물이 덜 떨어진 걸 써도 됩니다, 인산철은. 하이니켈은 고순도에 좀 더,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라고 해서 더 비싼 걸 써야 됩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가 다 인산철로 가고 있죠. 지금 니켈도 미쳐서 저렇게 날뛰지, 코발트도 안 좋죠. 그걸 제외한 인산철에 또 몰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산철은 더 싸야 되죠. 그 니켈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배터리라고 저도 이제 얘기하네요. 아예 그냥 니켈은 너무 퍼붓다 보니까. 하이니켈 배터리가 원래도 비싸야 되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는 워낙 인산철을 무지무지하게 쓰고, 지금 이게 딸리니까 더 리튬 카보네이트를 막 더 사다 보니까, 당연히 전환하면 되는데, 그 돈이 들고 아까 말했듯이 공장들을 더 증설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일정 해프닝이면은 생산자들이 그 반응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다 비탄력적 돼가지고 다 인산철만 막 뽑았으니까 이게 가격이 중국에서 역전돼 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데니시티가 더 떨어지는데, 하이니켈보다 지금 일시적으로 가격이, 이거 비정상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안 그래도 로지스틱은 경색되고 점점 이런 각각의 요구하는 물질들이 세분화되고, 그런 것들이 그냥 고착화되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컨버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가능은 하지만 돈이 들고, 요즘 환경 안 그래도 그린 웨이브 때문에 이런 것도 더 제약이 생기면서 여러모로 서로 이 루트가 다양해지지 못하는 완전히 꽉 막힌 것들이 일어나면서 지역적으로나, 그러니까 저렇게 한 번씩 슈팅이 나는 거죠. 리튬도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더 알고 있는 싼 배터리인데 일시적으로나마 지금 뭐 하이니켈 배터리를 넘어간다라든지, 혹은 리튬 카보네이트 재고가 떨어져서 지금 리튬 하이드록사이드가, 이게 가격이 하루하루를 예측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저런 슈팅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 기준도 모호하고, 마켓이 지금 그걸 반영을 못하고, 런던 마켓이 그걸 반영을 못한다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러니까 이미 저급의 니켈이 돌아다닐 때 어느 정도 그 시장을 좀 파악하고, 근데 뭐 나름 뭐 스윙 상품이었다는 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예외를 인정해 주려는 움직임이, 물론 사실 기관이 배째는 거는 타격이 더 크니까 좀 씁쓸하게, 그것도 당연히 크지만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도 시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이유는, 이분이 갖다 부으려던 니켈이 그 니켈이 아니었다라는 점, 나 니켈 많은데 시장에서 통용이 안 된다라는 점, 그만큼 배터리가 지금 다 원자재들이 세분화되고, 근데 컨버전 가능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다 이게 꽉꽉꽉꽉 막혀버려서 이런 비극 사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지금 확대 적용하면은, 리튬 지금 니켈 얘기했죠. 원유도 똑같습니다. 원유도 지금 미쳐 날뛰고 있죠.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엄청 비싼 게 한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그때만 하냐, 그때에 비하면은 아직은 견딜만 하다, 그리고 뭐 이런 고유가 사태가 터지면 뭐 리세션이 바로 오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예측이 있는데, 제 결론은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게 경색돼서 기현상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오일도 사실 쉐일을 더 풀면 되는데, 현 정부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별로 허가를 그린웨이브 때문에 안 해주고, 그리고 지금 너무 이렇게 들락날락이 심하면요, 하라 그래도 하질 않습니다. 비쌀 때 팔면야 좋지만 내려갈 때면은 자기는 그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리파이너리 하고 재련하고 뭐 지금 석유를 리파이닝 하는 이런 모든 작업들은 그게 막 이렇게 스위치 껐다 켰다 하듯이 쉬운 일도 아니고,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고, 한번 가동하면 멈출 수가 없는데,
가격이 내려갈 때는 그거 어떻게 견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예측이 안 되는 시장에서는 누구도 이걸 뛰어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200가 넘는다는 얘기가 실효성이 좀 요즘 탄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와, 이러다가 진짜 미국에서 지금 유가가 뭐 $100 넘고 $200 넘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가스 프라이스가 갤런당 두 자리가, 야, 이거 뭐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그나마 이게 굉장히 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쳐 돌아가는 사태들이 벌어진다라는 게 참 이제 와서, 그러니까 각 국가 간의 이런 거래를 끊는다라는 게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이 거래를 하나하나 끊는다라는 게 참 얼마나 무서운지를 요즘 잘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일론 머스크 트윗은 마스터 플랜 3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기가 베를린 이제 완전히 허가돼서 이제 테이프 자르러 일론 머스크가 갈 것 같고,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늘 하던 얘기죠. 엄청난 효율과 자본 뭐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유럽을 쉽게, 지금까지는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만들어서 날랐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그 효율성을 얘기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익스트림 사이즈로, 지금도 시가총액은 만만치 않은데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왜냐하면 이런 사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든다고. 이런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도 받쳐주고 이런 거를 하려면은 돈이 엄청 들고, 지금 이런 사태들을 타개하려면, 이걸 뚫어내려면은 사실상 자기가 다 해야죠.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가 다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주주로서 좋기도 하지만 다 해먹겠다는 하긴,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업하고 자기가 다 이걸 하지 않는 한은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가, 너도 나도 기준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기가 아예 정말 밑에 원료부터 이걸 다 해버리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석하면 좀 좋게 생각하면 뭐 테슬라랑 스페이스X, 그 보링 컴퍼니가 뭐 다 언급이 돼가지고 익스트림 사이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근데 읽어보면은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어떤 큰 플랜에 스페이스X나 보링 컴퍼니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포션을 차지한다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더 맞지만, 또 이 세 회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는 뭐 또 사실이기에 희망 회로를 또 돌려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